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했습니다. 보수의 70%, 중도층의 35%가 지지하고 호남, 충청 빼고 전 지역에서 40%가 넘었고 서울에서 지지율도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에서도 37, 36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가 계엄과 탄핵 이후에 공황 상태에 빠져서 사태를 지켜보다가 돌아가는 꼴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 조사 내용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40%, 인천, 경기에서도 44%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38%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9, 그야말로 이 계엄 전보다 훨씬 더 붙었습니다. 하나가 우연히 그런 게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보면 국민의힘이 34.4, 그리고 민주당이 45.2로 계엄 전보다 더 높아져 버렸어요. 자, 계엄 전인 직전인 11월 마지막 주에 32.3이었는데 34.4가 되었습니다. 자, 여론조사 공정위, 파이낸스 투데이 등의 의뢰로 발표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4.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30.4보다 한 4%가량이 올랐어요. 그래서 집권 여당이나 보수층 지지자들의 대부분의 지지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하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황망하게 보수가 넛을 놓고 그 이후에 벌어진 대선 때까지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질이 멸렬했고, 그래서 대선도 보수 분열로 질이 멸렬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가? 계엄을 뭐 잘했다고 다 생각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벌어진 민주당의 탄핵몰이 과정과 또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민주당의 이런 낙인 찍기, 내란 프레임, 언론을 전부 동원한 선동, 대부분 언론이 같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하고 오늘 3일째가 지났는데 한 달 3일 동안에 그 숱한 선동, 온 매체가 지금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바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단한 보수 여론이 형성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심지어 중도층도 3분의 1쯤 흔들리는 모양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보수의 지지율 회복,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회복에는 이거는요, 계엄이 잘하고 못했고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가 하는 자신의 무수한 죄는 그야말로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고 탄핵은 빛의 속도로 가려고 하고 탄핵을 빨리 하기 위해서 헌재와 짬짬이를 했는지 내란을 빼고 하는 이런 형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대부분이 지금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란죄 삭제 이후에 여론조사는 안 나왔어요. 아마 그것까지 나오게 되면 진짜 여론이 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보수가 똘똘 뭉쳐서 이런 단일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애국적인 생각을 가진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더 이상 사기치는 것을 목격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윤석열 당인 국민의힘의 지금 배신과 또 기회주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보수 시민들이 나서서 여론을 바꾸고 거리에서 싸우고, 지금 거리에서 더 잘 싸우고 있잖아요. 좌파 패거리보다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제 결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남동 관저 앞에 지난 주말에는 뭐 12명이 왔다. 오늘 아침에는 30명이 넘는 사람이 왔다. 권영세하고 권성동이가 지금 헌재와 또 법원의 잘못, 공수처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떠들기 시작했고, 국민의힘에서 경찰청의 잘못에 대해서도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탄핵이 원인 무효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원외인 당협위원장들은 전체가 결집해서 11일 날 지금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결국 여론이 올라가니까 국민의힘 자기들도 놀랬지요. 윤하고 멀리하는 것이 그나마 여론이 덜 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지금 똘똘 뭉쳐서 보수가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프로파간다, 선동몰이, 내란 프레임에 저항하니까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통수만 치고 기회주의적으로 있었는데 저절로 지지율이 올랐어요. 윤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을 추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각자 윤을 지지하러도 가고 또 우리도 불공정에 대해서 헌재니 경찰이니 공수처니 법원에 좀 따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란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상승이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권영세 체제를 흔들고 있고 또 의원들이 이제 관저 앞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관저 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다음 총선에서 배신자 낙인이 안 찍히고 당선될 수 있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외에서 거대한 보수 외국 시민들의 저항이 지지율을 높이고 그리고 윤 지지율 40%를 가져오고 이제 국민의힘까지 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던 애들조차도 이제 말이 살살 바뀌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이재명의 초조함이 지금 갈수록 심해졌다. 모든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한덕수가 저항했고 한덕수 탄핵을 시키면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윤석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최상목이를 앉혀놓고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을 통과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가 배신자론까지 등장하면서 더욱 분노하기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다가 윤을 체포하겠다고 공수처를 보내가 저짓을 하니 이제 보수 국민들이 거리에 누워서 또 온라인에서 싸우기 시작하고 조재진 이재명이 급기야 내란 삭제라는 패착을 뒀어요. 결정적인 패착을 뒀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패거리가 저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가를 마비시키고 계속 주요 공직자들을 탄핵시키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이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저 좌파 세력처럼 도덕성을 따지지 않겠다. 좌파들이 이재명 도덕성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윤 부부의 도덕성을 따지지 않겠다. 왜 좌파들은 도덕성을 무시하고 가는데 우리만 따져야 되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계엄이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지금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싸워야 되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민전쟁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헌재가 빛의 속도로 가면 이제 헌재의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건 무시해야 돼요. 이는 관제에서 계속 버티고 그 속에서 보수가 더 들고 일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사를 혼을 내면서 여론을 바꾸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다. 대세 역전이 시작됐다. 앞으로 더 투철하게 끝까지 싸워야 될 타이밍이다. 더 올라갈 겁니다. 지지율이. 이제 여기서 끝을 봐야 돼요.